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여러 유형의 문제에서 쓰여요. 그래서 요 놈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요거를 쓰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따로따로 있는 건데,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2분의 a 뿔 b를 우리는 좀 작죠? 잘 안 보이죠? 좀 키울게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자, 산술 평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a와 b의 산술 평균은 2분의 a 뿔 b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균이야. 니네 평균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다 더하고 나누기 개수하죠. 그럼 여기서 a라는 수와 b라는 수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할 거라고요. 그거예요. 그게 산술 평균이라는 거야. 산술이라는 말은 그냥 모르셔도 돼. 그냥 산술 평균이야. 그냥 산술 뜻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산수처럼 계산하는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산술적인 이런 건데 그냥 단순한 계산적인 이런 거예요. 그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하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기하가 도형이잖아. 도형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기하 평균은 뭐냐면 두 수를 곱한 거에다 루트 씌운 거예요. 기하적인 평균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니네가 중간고사에 수학을 80점 맞고 기말고사에 100점 맞았다라고 쳐봐. 그럼 평균은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산술 평균을 써요. 80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 거. 그걸 나누기 2 해서 90이다 라는 산술 평균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평균을 구할 때 좀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를 16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겠냐? 약간 얘처럼 이렇게 퉁퉁하게 만들 수도 있겠고, 좀 길다랗게 만들어서 16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얘든 어쨌든 넓이를 16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봐봐. 이놈은 가로가 2고요. 세로가 8이에요. 그래서 2하고 8로서 넓이 16짜리 직사각형의 땅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때 요 2하고 8의 평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가로의 길이 2와 세로의 길이 8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 니네가 산술적인 평균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럼 얼마라고 쓰겠냐? 2 더하기 8 나누기 2니까 얼마? 5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가로하고 세로의 평균은 5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평균적으로 가로하고 세로의 평균이 5예요 라고 얘기하면 얘네가 머릿속으로 어떤 계산을 하냐면 그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5 곱하기 5 해가지고 넓이 25겠네? 근데 25 아니잖아. 16이잖아. 그지? 맞아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산술 평균을 쓰면 안 된다고. 이해돼? 자, 그럼 평균을 얼마 정도로 얘기를 해줘야지 넓이가 16짜리 직사각형을 생각할 수 있을까? 2하고 8의 평균을 얼마로 잡아줘야 될까? 4로 잡아야 돼. 가로도 4고 세로도 4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지 4 곱하기 4에서 16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4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야? 2하고 8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 거잖아. 이해돼요? 그게 기하 평균이에요. 산술 평균 먼저 구하고 안 되면 기하 평균 구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상황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는 산술 평균을 쓰는 게 맞고, 이런 상황에서는 기하 평균을 쓰는 게 맞는 거야. 그럴 때 쓰이는 평균들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평균 종류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어떤 때는 산술 평균 쓰는 게 더 좋고, 어떨 때는 기하 평균 쓰는 게 좀 더 상황에 맞고요. 어떤 때는 또 다른 평균이 또 있어요. 있는데 그것까지는 니네가 알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자, 지금서부터 중요한 거야. 이제 방금 설명한 내용은 니네 그냥 배경 지식으로 깔아두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그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이 어쨌다고? 어쨌다라는 거야. 잘 봐. 여기 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음수인 놈에 대해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쓰면 안 돼요. 왜일까요? 기하 평균은 곱한 다음에 루트 안에 집어넣거든요.
곱한 다음에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 안의 수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만약에 A하고 B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면 그지? 그럼 루트 안에 음수가 되면 허수가 돼버려가지고 부등식을 쓰는 게 적합하지 못한 거잖아. 허수는 대소비교하면 안 되니까. 대소비교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수일 때만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무조건 산술평균인 2분의 A 뿔 B가 더 크거나 같아요. 절대부등식이다 이 얘기야. 알겠어? 네. 무조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왜 얘가 성립할까요? 얘가 왜 성립할까요? 왜 성립할까요? 얘가 참인 거 증명해봐. 어떻게 할 거야? 참인 거 증명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잘 봐. 얘가 참인지 모르겠어. 근데 잘 봐. 이 증명은 학교에서는 안 할 거야. 근데 이 증명이 훨씬 더 깔끔해. 이걸 빼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한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절대부등식이지. 니네가 써먹을 수 있는 절대부등식 맞아 틀려? 그지? A하고 B가 양수인 상황이면 루트 A하고 루트 B를 쓸 수 있거든.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루트 A 빼기 루트 B는 제곱해주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왜? 실수니까. 그지?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 또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얘는 참인 거예요? 참인 거죠? 참 전개 한번 해볼게.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2 루트 A B죠. 플러스 B 맞아요 틀려요? 얘도 참인 거죠? 절대부등식 정리한 거니까 얘도 참인 거야. 참 아니야? 참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2 루트 AB를 이항시켜 볼게. 얘도 참인 거죠? 항상 참이죠? 그죠? 양변을 2로 나눠 볼게. 얘도 항상 참이죠? 증명 끝. 증명 끝. 자, 니네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거 빼기로 계산해. 2분의 A 뿔 B 마이너스 루트 AB 2분의 1로 묶어주면 A 뿔 B 마이너스 2 루트 AB. 근데 이거를 루트 A의 제곱으로 써주고 이걸 루트 B의 제곱으로 쓰고 마이너스 2 루트 AB니까 인수분해하면 2분의 1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얘가 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교과서적인 증명이야. 이것도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될 거 없죠. 특별히. 그죠? 이해 안 될 거 없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교과서 증명이고요. 이거 말고요. 그냥 여기서 바로 출발을 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냐? 네. 자, 어쨌든 이거 증명하는 거 그냥 니네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고요. 여러분이 그러면 완벽히 이해해야 돼.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은 무조건 산술평균이 더 크거나 같다는 걸 완벽히 지금 이해를 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A역 B가 양수면 산술평균이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A 이꼴 B일 때. 당연하죠? 야, 이거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야? A랑 B랑 같을 때 아니야. 그럼 여기 등호 어디에? 등호 언제 성립해? A랑 B랑 같을 때. 그죠? 그래서 산술평균은 언제 성립한다?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를 알아두셔요.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잘 봐요. 문제가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 A가 0보다 클 때 A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A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 구하세요. A에 도대체 얼마를 집어넣어야지 얘가 최소가 되느냐, 이런 문제야. 밑도 끝도 없지. 그지? 맞죠? 이걸 어떻게 풀죠?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산술기하 이용한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사람들끼리. 야, 이거 산술기하 써. 이렇게 얘기하면 아,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 절대부등식 이용하라고? 둘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부등식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럼 봐봐. A가 양수니까 A든 양수가 되고요. A분의 4도 양수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얘를 여러분이 B라고 취급을 하시면 돼요. B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뭐가 성립해요? A와
자, 산술기하 평균부터 먼저 써놓고 할게요. 산술기하 평균이 뭐죠?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A 뿔 B 나누기 2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근데 조금 변형해도 돼. 상관없어. 얘 분수 써있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쓰기도 해요. A 뿔 B에다가 2 루트 AB로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산술기하 평균 모양을 조금 망가뜨려서 이렇게 써도 돼. 알았어? 분수 나오는 거 보기 싫으니까. 알겠냐? 그래서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곱에 루트 씌운 거에 2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셔도 돼요. 됐죠? 여기 보고 있죠? 자, 양수고 얘도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얘네들이 더한 거 A 플러스 A분의 4는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2배의 얘네들 곱한 것보다. 근데 이거 잘 봐라. 두 개를 곱했더니 A하고 A가 약분되지 않아요? 네. 그 약분되면 누구만 남아요? 4만 남죠? 루트 4만 남죠? 루트 4는 얼마예요? 2죠. 2 곱하기 2니까 얼마야? 4야. 그럼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잖아.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 틀려?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맞잖아. 산술기하에다가 누굴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며. 그러니까 A하고 A분의 4를 집어넣은 거야. 양수인 A와 A분의 4를. 그랬더니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잖아. 누가? A 플러스 A분의 4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자, 그럼 최소값 얼마?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4보다 크거나 같은 놈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누구야? 4잖아. 네. 이해돼? 어떤 식인지 알겠어? 네. 됐어요? 그래서 보통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건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될 거야. 산술기하를 써도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곱하면 숫자가 깔끔해져요. 알겠죠? 곱하면 숫자가 깔끔해지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예제로 하나만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 건데요. 하나만 풀 겁니다. 자, 필수 예제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네요. 두 문제예요. 근데 별거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잘 봐. X 양수고 Y 양수 아니에요? 네. 근데 뭘 물어보고 있어요? XY 곱한 게 8일 때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죠? 어떤 두 놈을 합한 거의 최소값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2Y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 돼야지 최소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 모양을 만들 거니까 A하고 B에다가 X하고 2Y를 집어넣으면 돼. 왜? X하고 2Y는 양수니까. 양수잖아. X 양수고 Y 양수면 X도 2Y도 둘 다 양수잖아요. 그죠? 산술기하에다가 X하고 2Y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A 대신에 X 쓰시고요. B 대신에 2Y 쓰세요. 그럼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2배의 X 곱하기 2Y보다. X 곱하기 2Y가 뭔데? X 곱하기 2Y가 뭐야? 2XY. 네. 그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XY가 얼마라 그랬어? 8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XY 대신에 8 써버리면 여기는 요놈이 숫자로 싹 바뀌죠. 네. 깔끔하게 바뀌죠. 문제 풀다 보면 재밌어. 좀 익숙해지면. 8 되니까 루트 16 돼가지고 4가 돼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8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요놈의 최소값 얼마? 8. 끝. 됐어? 됐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요 문제 보세요. 2x 플러스 3y가 12일 때 xy의 최대값 구하세요. 자, 봐봐. 합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 이거나 곱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라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자, 곱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대신에 합한 놈이 얼마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2x하고 3y가 a하고 b라고 생각하시면 돼. 봐봐. 2x 플러스 3y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2배의 2x 곱하기 3y. 뭐야? 곱하면 6xy죠? 그 다음에 니네가 알고 있는 걸 써버리면 돼. 뭘? 니네가 알고 있는 게 뭔데? 이거잖아. 얘가 얼마라고? 12. 맞아요? 좀 귀찮아 보이니까 좌변 우변 뒤집어서 쓸까요? 그죠? 그럼 양변 2로 나눌 수 있어요? 2 나눠요. 그럼 어떻게 돼요? 6 됩니까? 네. 양변 제곱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둘 다 양수잖아요. 양수면 제곱해도 부동호 방향 유지해도 된다고. 양변 제곱해봐. 그럼 뭐가 돼? 6xy가 되고요. 36이 돼요. 부동호 방향 유지시켜 주시고요. 둘 다 양수인 거니까 6 나눠버려. xy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죠. xy 최대값 얼마? 6. 어떤 식으로 푸는지 알겠어? 자,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는 곱의 값을 줘요. 아니면 곱했을 때 깔끔한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줘. 알았냐? 아까 제일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곱했더니 깔끔하게 숫자로 바뀌어버렸잖아. a하고 a분의 4 곱했더니, 그지? 그런 식으로 주거나 아니면 곱한 값이 얼마다 라는 걸 준다고요. 또는 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곱의 최대값. 그럼 곱의 최대를 물어볼 때는 합을 줘요. 그래서 합하고 곱이 나오는 거야. 합과 곱. 둘 중에 한 놈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놈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게 산술기하 평균인 거야. 자, 상황 아시겠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코시-슈바르츠가 있는데 걔는 안 할 거야. 교과 과정에서 완전 빠졌어. 할 필요 없어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풀어주긴 할 건데 시간이 다 돼서 못 풀어주지만, 자, 숙제 내드릴게요. 숙제는 딱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어디냐면 잠깐만. 안 나가는. 네, 88쪽까지만. 88쪽까지만 다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안 되는 건 해설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